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싱가포르 회담을 끝냈지만 하노이 회담 때는 대통령도 뭘 좀 알게 됐습니다. 정치 상황과 존 볼튼 등에 의해 북핵 문제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게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한 뒤에 파장을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나경원 대표의 표현은 블룸버그 뉴스를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빠진 것은 권력 약화가 아니라 보통 국가처럼 보이려는 북한의 노력이라고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은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0%지만 앞으로 2년 동안 멕시코 벽 쌓기 전쟁이 이어진다는 예고편입니다. 푸드 스탬프, 메디케어, 교육, 주택, 환경 예산은 최고 31%까지 깎으면서 국방부에는 국방부가 요청한 것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뜻이 없다고 밝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 증거가 나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도 되고 미리 공화당을 단결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전이 이어지는 베네수엘라는 이제 정권 교체에서 인도주의적 재난으로 포커스가 옮겨갑니다. 미국은 마두로 명령을 무시하다가 이번 주에 모든 외교관을 철수합니다. 이디오피아 추락 사건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여객기 보잉 737 맥스 운항을 중단하는 나라가 늘어납니다. 보잉사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조종사가 기종에 익숙하다면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주가는 5%나 내려갔습니다. 새로 발간될 책 쿠슈너 잉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딸과 사위를 해고하라는 임무를 줬었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고 임무를 맡았다는 비서실장이 결국 사임했고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는 책 내용이 소설이라고 반박합니다. 팍스의 영향력 있는 진행자 터커 칼슨의 각종 혐오 발언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원숭이 같다거나 인간 이하라고 한 발언들인데 칼슨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말해 또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하도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이슈에서요.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지만 그 사이에서 북한 관련 하노이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는 정말 fire and fury 등등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는 곧 all or nothing,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들을 하면서 북한과 어떤 외교적인 협상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많은 진보 언론들이 all or nothing이라는 것은 절대로 외교적인 협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결국은 all or nothing이 아니라 하노이 회담 가기 직전에는 스텝 바이 스텝, 북한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했었던 그런 것들을 할 것처럼 스티븐 비건, 대북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도 했었고,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해왔었던 뉴욕타임즈라든가 전략국제연구소, 문제연구소 이런 데서 발표한 여러 자료 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들이밀면서 회담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코엔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뭐 물론 존 볼튼 영향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회담을 깨고 돌아왔더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해왔던 뭐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진보 언론들이 대통령 잘했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귀를 조금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깰 때는 이제 코엔 그 영향이 아주 컸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제 스티브 비건 그 대북 대표가 마이크 폼페오라든가 존 볼튼에 이어서 워싱턴에서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어제 전해드렸어요. 일본과 미국을 하노이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돌리고 한국과는 민족적인 공조로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 협조에 나가자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뭐 풍계리라든가 동창리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재정비한다고 곧 뭐 위성 발사나 핵 실험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거든 하고 이제 그 미국에 압력을 넣는 것이 북한의 현재까지는 입장이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제 저도 그 평양이 지역구로 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북한도 다른 국제사회의 나라와 마찬가지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핵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국내 정치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지금 세계에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2번 만나면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과 3번 만나고 판문점에서의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의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에 미친 사람이다. 아버지도 미친 사람, 아들도 미친 사람, 이런 것에서 굉장히 그 합리적인 수도 있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뭐 어른에 대해서는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뭐 예의도 갖추고 하는 그런 뭐 합리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이것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이 의회의 소속원은 아니잖아요. 의회에 뭐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대통령까지 하지 않으니까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까지 하지 않는다 하는 우리도 보통 국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2014년도에도 이제 김여정이 한번 선출된 적이 있는데 동생이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보여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17살 때부터 그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투표권이 있어서 5년에 한 번 선거가 치러지고 99.99%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100% 투표율인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해외에 나가 있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그 부재자 투표를 북한 시스템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모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 많은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내용은 뭐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혼자 이 문제를 픽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미 볼튼이 적절한 시기에 볼튼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앞장 세워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픽스할 수 없다는 것,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집니까? 그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 하는 것이고, 외교는 살아있지만 경제 제재는 최대한이다. 이 말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언제 한 번에 북한이 모든 것을 다 없앨 때 그때까지 경제 제재를 풀지 않는다고 했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이제 북한 대표 스티브 비건이 어제는 워싱턴 DC의 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외교는 살아있지만 제재는 최대한으로 한다. 25년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과거 정권이 해봤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를 했다. 그건 정말 잘한 일이죠. 그렇게 시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물꼬라도 텄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아주 살살 버터만 발라주면은 뭔가를 북한에 대해서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그것을 코엔 청문회가 있고 존 볼튼이 있기는 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것을 미국에서는 실버 라이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어제 이제 컨퍼런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물어봤답니다. 왜 스탠포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번에 하노이에서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나왔느냐. 할 말이 없죠. 뭐 적당하게 얼버무린 그런 것이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전략인데 계속 경제 제재를 하겠다. 한 번에 all or nothing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지난번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all or nothing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미국의 강성 팍스뉴스, 공화당은 지지를 했었고 반대로 이 진보 언론들이 계속 all or nothing으로는 이거는 망치자는 것이다. 더 긴장감을 높일 뿐이다. 미국도 무엇을 북한에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진보 언론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이 all or nothing으로 돌아가 버렸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알렉산더 버슈바우 기억나시죠? 주한 미 대사였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제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빅터 차와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티브 비건의 이런 얘기가 나오자 한국에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정인 교수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문정인 교수가 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겠네요. 아시아 순방 끝내고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한마디로 all or nothing 접근 가지고는 이 딜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더 위험해진다. 협상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전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어제 국회 연설을 하던 도중에 20분 동안이나 좀 멈춤이 있었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싸움과 감정의 충돌이 어느 정도 격렬했는지는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이 AP통신 포함해서 전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얘기를 했지만 좌파 정권 등등 미국에서 보도하는 것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과해라, 경청해라. 양쪽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을 미국 언론이 쭉 전하면서 나경원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여러 입장은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직책의 사람도 지명을 철회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AP통신도 지적을 합니다. 한국은 조선일보가 지적을 했던데요. 이 나경원 대표의 말은 대한민국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것은 블룸버그 뉴스가 지난 9월 달에 한 것이다. 탑 스포크스맨 at the UN에서 UN 총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다시 한번 그 당시에 9월 달에 블룸버그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이 블룸버그 뉴스의
그때가 언제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을 3번 만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창 뭐 그러면 유엔에 와서 다시 또 그 2차 회담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운이 한국의 그 진보 사이에서는 한창이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엔에 와서 그리고 외교관계위원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런 말을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과 세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그 평화도 유지를 해야지 되겠고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가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해서 미국이나 세계의 북한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어피니언 리더들에게 본인이 3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봤더니 실제로 북한 그 핵을 포기하려는 진정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협상의 중재자로서 그러한 것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평양이 테스트장을 해체하기도 했고 하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핵을 그 없애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믿고 협상하자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이렇게 나경원 대표처럼 이 문재인 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헤드라인을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헤드라인 그 제목 자체가 South Korea's 그 Moon became Kim Jong-un's top spokesman at UN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달랐던 거죠. 중재자로서 협상을 중재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입장을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2018년 9월 25일에 블룸버그 뉴스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전문가의 말도 실었거든요. 어쨌든 그 미국 언론에서 오늘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는 만약에 사태가 거기까지 갈지 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에 관한 지식도 늘어났고 그리고 뭐 그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미국도 처음에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존 볼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어떤 그 과거 행정부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거 행정부에서 일해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하자고 하더라도 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무장관도 렉스 틸러슨 오일 회사의 CEO가 국무장관을 했었고 지금의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CIA 국장까지 했다고 한국의 보수가 뭐 큰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도 트럼프 대통령이 CIA 국장을 그 하기 전에 행정부나 뭐 이런 중요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하원 의원이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뭐 국무장관이 돼서 북한 문제를 연구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전부 심지어는 그 부시 행정부 아래서 일했던 사람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존 볼튼 이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부시로 잡느냐면은 그 아들 부시가 가장 그 가까운 그 공화당의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오직 존 볼튼이 예스 하고 들어왔는데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대통령이 그 수염이 더럽다고 싫다고 그 수염 때문에 싫어했는데 뭐 그 HR 맥메스터 그 첫 번째 사람은 뭐 불과 며칠 만에 끝났고 일주일 만에 끝났고 그 러시아와 연관이 있어서요. 그리고는 이제 맥메스터 같은 경우는 너무 학자적이고 뭐 사성 장군이고 역사학자였고 또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다고 하고 존 볼튼이 수염 때문에 싫었는데 팍스 뉴스에 나와서 그 당시에 팍스의 커멘테이터를 잘했거든요. 보통 그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 존 볼튼이 촥촥 정리를 해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선택을 했고, 이 사람이 정말로 클린턴 그때부터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강성으로 나가야지 되고 정권을 교체해야지 된다고 하고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한 방에 해결을 하겠어. 1분 안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잘 뭐 안 되고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존 볼튼이 숨죽이고 있다가 오늘의 미국에서는 언제나 이 사람을 주시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이렇게 오니까, 코엔 청문회라는 기회가 오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지식이 많고,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유엔 대사를 시킬 때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것을 받고 있냐면, 일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는 그 사람을 유엔 대사로 둘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강성인데 너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회 때 살짝 그 유엔 대사로 놨다가 다시 이제 그 인준받지 못할 것을 알고 본인이 사임을 해버렸는데, 굉장히 뭐 옷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요. 이 안경 쓰는 것도 보면 완전히 아웃 오브 패션이고, 옷에는 막 부풀어기 많이 있는 그런 스웨터 같은 거 평소에 입고 다니고, 그런데도 키스 업, 킥 다운. 이게 이제 높은 사람에게는 키스하고 키스 업, 킥다운. 아랫사람은 그냥 발로 차버리고 깔아뭉개고, 아무도 존 볼튼과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적절한 시기에 존 볼튼이 지금 계속 그 힘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토마스 클리어런스 그 대법관과 예일대학교 같이 나온 사람이에요. 본인의 목적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이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장애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 일이 잘못돼서 뭐 쉽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대로 3차 정상회담이 있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존 볼튼의 의도가 한동안 계속된다면 3차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테고, 그 뒤에는 파이어 앤 퓨어리보다 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북한을 예방 공격, 선제 공격해야지 되고 정권 교체를 해야지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리비아 형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면은 다시 한국의 진보가 그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뉴욕타임스 등의 진보 언론이 북한을 폭격해서는 안 된다. 외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협상으로 풀어야지 된다. all or nothing은 안 된다. 미국도 뭔가를 북한에 양보를 해야지. 뭐 점진적인 스텝 바이 스텝이 돼야지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고 얘기해주는 언론은 뉴욕타임스 등의 진보 언론, 또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북한 전문가일 겁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주요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래 버티고 볼 일입니다. 이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모든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거의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관한 책을, 주요 기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는데 3월 19일이 언젠가요? 19일에도 뭐 쿠슈너 INC Inc.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그 비키 월드라고 텔레비전에도 잘 나오고요. 커멘테이터를 하고 주로 이제 그 탐사 보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뭐 책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오래 버티고 볼 일이라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을 고용할 때 뭐 해병대 출신 뭐 장군이었고 이렇게 고용을 할 그 즈음에는 이 존 켈리에게 어떠한 그걸 줬답니다.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이제 신원조회를 풀어줘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려서 안 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딸과 사위를 좀 해고해라. 네, get rid of my kids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뉴욕타임스가 아마 그 책을 입수해서 읽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아이들이, 그 사위와 딸이 그 게임을 할 줄을 몰라. They didn't know how to play the game.
뭐 젊잖아요. 아직 30대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아버지에게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쿠슈너 부부가 원래가 그 민주당 지지자였고 민주당에 기금을 내고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후원금을 내고 뭐 뉴욕에서 일하고 돈 벌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힐러리 클린턴과 친하게 잘 지냈었어요. 돈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파티에도 가고 막 했거든요. 또 낸시 펠로시와 연관된 그런 뭐 파티에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에게 직원도 좀 하고 했겠죠. 도대체 게임을 할 줄 몰라 하면서 해고를 해라 하니까 그때 존 켈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얘기하기를 참 그들을 해고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대신에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사임하게 하는 이게 낫습니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중간에 있긴 있었어요. 예, 사위와 딸이 이제 그 뉴욕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존 켈리가 해고됐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존 켈리에게 비서실장에게 우리 신원조회 좀 어떻게 해봐.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해서 거절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2018년 그 12월 달에 존 켈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레드 쿠슈너는요 대변인을 통해서 도대체 픽션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런 내용도 있네요. 뉴욕타임스가 중간에 발췌한 걸 보니까 특히 이 쿠슈너 부부가 이방카와 자레드 쿠슈너가 국무부에 해외 여행하는 것 있죠. 그것을 굉장히 컨트롤을 하려고 했대요. 그 기금에 대해서 국무부 해외 여행 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해외 여행도 잘 해외 여행이 다 뭐 비즈니스 여행이지만 잘 다니기도 했고요. 해서 특히 이방카 트럼프가 이 공군기를 적절하지 않을 때에 공군기를 내가 타야지 되겠다 하는 요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렉스 틸러슨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그거를 이제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국무장관도 결국은 해고됐잖아요. 본인이 비행기 타고 어디 임무 수행하고 오다가 중간에 트위터를 보고는 비행기 안에서 해고된 것 알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에게 멍청이라고 했다는. 끝내 그 말을 부정하지 않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시는 이방카가 원하는 요구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무누시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잘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저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그러니까 안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너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국가가 분열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뭐 그렇게까지 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보수에서는 뭐 탄핵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풍 맞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 빌 클린턴 탄핵한다고 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그쪽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줬던 이런 것들도 알고 그러나 낸시 펠로시가 이 말은 덧붙였습니다. 그 기본 개념은 그대로 두고 간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낸시 펠로시도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초선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지만요. 그 초선 하원 의원들 가운데서는 탄핵 이거 해야지 된다 하고 선거 캠페인 공약까지도 있는데 심지어 그런 무슬림 의원조차도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낸시 펠로시를 비난하지 않았고요. 전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 얘기는 더 특별검사의 수사가 나온다던가 할 때는 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확실한 증거도 나오지 않고 특별검사 조사 발표도 없는데 탄핵한다 해봤자
선거를 의식을 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 미리부터 공화당을 단결시킨다는 거예요. 단결시키고 또 막 그쪽에 활력을 주고 해서 이거 안 돼. 우리는 꼭 가서 투표를 해야지 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보다 훨씬 투표율이 높은 공화당을 미리부터 왜 단결을 시키느냐 뭐 이런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해석들도 많고요. 어쨌든 특별검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뭐 15일 이전에 이 수사 결과를 발표라기보다는 그 법무장관에게 이제 준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 보니까요. 올 9월 달까지는 기금에 있어서는 아무 걱정이 없답니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기금이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도 계속하고 싶으면 6월 달 말에 이제 다시 그 기금을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다리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저 It comes to pass 지나가리라 하고 전해드리지 않았었는데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팍스의 그 터커 칼슨이 트럼프 대통령 아주 그 지지하는 그 션 해니티 전에 방송하는 터커 칼슨이 오래전에 한 얘기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렸는데 점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이냐면 그 전에는 뭐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이런 것들 많이 나왔고 어제도 또 나온 거 보면은 그 이라크 사람들에게 정말 그 원시적인 원숭이 정도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절대로 문명화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의 블랙 커커스에 대해서는 그 백인 남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단체. 이제 블랙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가 하면은 뭐 2006년부터 2011년, 2018년 뭐 이런 때에 얘기한 거예요.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고 뭐 오바마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고 오바마가 뭐 인종에 관해서요. 모두 다 한다. 그 블랙 오바마가 그 버락 오바마가 블랙이었는데도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는가. 누가 오바마를 블랙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하느냐. 오바마 블랙이라는 이유로요. 백인이 공화당이 비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학교를 엘리트 학교 안 나오고 그 기반이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쪽에서 그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을 나의 대통령으로 생각해야 돼 하고 비난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 미국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이라크 사람들은 그 인간 이하다. 말하자면 인간 이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디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은 팍스에서 본인의 쇼를 갖고 있지만 그 전에는 CNN에서도 있고요. 입장을 아주 확확 바꾸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을 확확 바꾸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경우는 신문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경우는 주목을 받잖아요. 극단적인 발언들을 해서 주목을 받고 팍스에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니까 CNN에서 별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 확 끌다가 또 이제 그 팍스로 가서 더 극단적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커 칼슨은 사과하지 않겠다. 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다, 뭐 원숭이가 뭔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여성에 대해서도 혐오 발언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것은 좌파의 주요 목표다. 좌파 당신이 혹시 모르고 있을까봐 내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좌파는 항상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지 그런 것을 컨트롤하려고 들거든. 우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우파 매체나 좌파 매체나 뭐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좌파가 조금 더 지능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파가 무조건 어떤 때는 조금 윽박지르는 이러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말 반복하면서 그 잘못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것은 좌파보다는 우파가 훨씬 강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터커 칼슨이 본인 그 좌파 그 텔레비전 CNN에서도 있었으면서 아마 인기 있었으면 CNN에 계속 머물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좌파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그 폭도들에게 정말 그
좀 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마업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는 별로 크게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또 빅 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또 여러분들께서 빅 뉴스를 모르고 계실까봐, 모르고 계시면 안 되니까, 혹시 오늘의 미국만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다른 매체에서도 또 접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드린 그런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 팀 쿡이요, 애플의 팀 쿡, 애플, 이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요즘은 하도 그 뉴스가, 꼭 전해드리지 않아야지 될 내용을 꼭 전해드려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다. 예산안이 통과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공화당이 뭐 상하원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도 이런 예산안 통과되지 않을 텐데 보여주는 거죠. 지지자들에게 4조 7,500억 달러짜리인데 쇼맨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 디테일에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그널링, 뭔가 신호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호를 이 예산안에 담았다는 건데 한 가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당 하면은 항상 그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나는 그 예산이라든가 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민자이고 하니까 좀 더 진보적일 수 있어도 왜냐하면 그 공화당이 항상 돈도 없는데 자꾸만 쓰지 말고 뭐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가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 깎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국방비는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주고 하는 식으로요. 2022년까지 1조 달러 그 예산 적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세금 감면 탓이 크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GDP가 1년에 뭐 3% 이상이라고 할 때 2034년이 되면은 예산 적자가 맞춰진다. 균형이 맞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연준은 지금 3% 안 될 것으로 보고 2.3% 뭐 이 정도로 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장밋빛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 그 GDP 예산 적자가 세금 감면 때문에 2027년까지 굉장히 그 많이 늘어나고요.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산 적자가 맞춰지려면은 이게 지금 현재의 예산 적자가 전쟁철이 아니고 경제도 좋다는데 이 정도까지인 것은 정말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다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거니까. 다만 대통령의 뜻을 보자면 국방부는 그렇게 많이 늘렸고 교육 예산 10% 줄이고 또 하우징 디파트먼트 주택부 12% 삭감하고 환경청은 31%나 줄였어요. 그리고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도 가능한 한 줄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만 지금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게 좀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그 건강 그 문제 의료 시스템에서 돕는 건데 푸드 스탬프도 깎이고요. 캐시로 월페어 그 보조해 주는 것 있죠. 그것도 당연히 깎입니다. 이런 것을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멕시코 벽은 쌓겠다. 그러니까 멕시코 벽 쌓는 전쟁을 2년 내내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80몇 억 달러를 더 1억 달러인가요? 87억 달러인가를 요청을 했으니까요. 의회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전에 이런 트윗했네요. 예전에 그 old and simple 비행기가 안전하다. 이것은 이제 made in USA 보잉이 사고를 뭐 5개월 사이에 2번을 추락 사고를 냈으니까 대통령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디테일은 강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뭐 냉장고라든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old and simple이 좋죠. 쓰기가 좋죠. 그런데 비행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2018년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 업그레이드된 비행기의 사고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과거에 제가 다시 한번 보죠. 과거에
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old and simpler한 비행기가 꼭 안전하다 하는 대통령의 말은 틀리고요. 지금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영국도 포함됐네요. 유럽 가운데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랄리아가 이제 이 사고기인 이디오피아에서 이륙하고 얼마 만에 추락한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을 지금 일단 그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라던가 캐나다라든가 또 어딘가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조종사들이 충분히 새로운 뭐 소프트웨어에 익숙하다 해서 계속 운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미국과 연관이 되는 거겠죠. 이 보잉 737이 일주일에 8,500대를 만든답니다. 뭐 수출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더도 그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오더 된 것도 계약이 취소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는 뭐 어제는 5% 내려갔고요. 중동에서도 이 비행기 그래도 계속 쓴다고 하네요. 쓴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은 조종사 훈련도 충분히 됐고 뭐 메인터넌스 프랙티스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수입은 했지만 언어도 다르고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베네수엘라 조금 스치고 가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국론 분열입니다.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군사력을 쓰느냐 아니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너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미국에서 원하는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가 좀 뭐 늦어진다던가 힘들어진다던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전이 뭐 많이 복구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설령 음식도 없지만 음식이 있다 해도 냉장고에서 썩고 아주 부자들은 호텔에 그 피신해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어디가 시그널이 터지는가 하고 여기서 기다려보고 저기서 기다려보고 임산부는 어쩌겠어요. 병원에서. 실제로 병원에서 정전이 됐기 때문에 숨지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에 못 가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계속 그 정전이 이어지면서 원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과이도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 사이버 공격을 해서 우리를 정전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뭐 얼마 전부터는 후안 과이도에게 미국과 세계 한 50개국이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는 과이도가 이게 책임이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이 해결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과이도가 마두로가 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외세와 힘을 합친 과이도에게 이 정전의 책임마저 묻는다는 어떤 뭔가 약간의 에비던스라도 만들어낸다던가 하면은 또 이게 바뀌죠. 한 가지를 못 전해드렸네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젯밤에 지난번에는 선출로 대통령이 된 마두로가 미국 외교관 다 나가라 했는데도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군사력 쓴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